안녕하세요. 조국 딸 조민의 그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 입학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부산대학교 의전원이 먼저 입학을 취소했고 이틀 뒤 고려대학교도 조민의 입학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조민의 의사 자격도 자동적으로 이제 취소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조민은 행정소송도 내고 또 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겠죠. 하지만 판결이 어떻게 나든 더는 의사 노릇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건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끔찍하게 징글징글한 점은 그 앱이 조국의 반응입니다.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창장 등의 위조 문제로 합격을 취소한다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입니다. 위조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도 아니잖아요. 무려 7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우긴다는 점입니다. 또 표창장이나 경력이 입학 사정에 영향이 없었다고 우긴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의 자녀 문제가 여러분에게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라면은 잘못했다. 위조한 게 맞다. 내가 자식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고개 팍 숙이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빌었을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만 했다면 법도 눈물이 있는데 부모는 몰라도 한 젊은이의 장래를 이렇게까지 끌고 가기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야,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겠지만 자녀는 눈 감아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국의 경우는 부부가 뻔뻔하게 빡빡 우기고 거짓말하고 덩달아 딸까지 뉘우침 없이 자기는 인턴도 성실하게 했다느니 상도 받았다느니 부모를 거들고 나서니까 일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집안이 풍부박산 났다고 해서 동정으로 마무리 지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검찰이 끝까지 파헤쳐서 조국의 인간 됨됨이를 온 세상에 드러낸 것은 아주 잘한 일이기는 합니다. 이런 작자가 법무장관직을 1년쯤 수행하고 총리가 돼서 또 1, 2년 어영부영 본색을 감추고 있다가 덜커덕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라도 됐다면 지금 나라가 어떤 꼴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내로남불당은 조국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고 난립니다. 도대체 조국이 뭐길래 내로남불당은 이렇게 감싸고 도는 걸까 궁금합니다. 유망한 대통령 후보감이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간 것이 그렇게도 아쉽습니까? 이런 작자 빼고는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자가 겨우 이재명, 이낙연 정도밖에는 없었던 게 내로남불당의 한계 아닙니까? 내로남불당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데는 누구도 장악당할 재주가 없지만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여 자기 역신, 변신하는 데에는 맹탕입니다. 일당 독재를 하는 중국이나 실질적 1인 독재국가인 러시아를 보면 내로남불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들이 집권을 하면 꼭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청와대가 엊그제 그러니까 4월 6일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 남쪽 길을 개방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개방해서 취임식 바로 그날부터 청와대를 구경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안내하겠다고 하니까 미리 김을 빼려고 한 것입니다. 쪼다 같은 짓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개방에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청와대 개방 100% 환영한다. 내가 못한 것을 하겠다고 하니 솔직히 사전에 상의가 없었던 것은 서운하지만 다행이다. 철저하게 협조하겠다. 더욱이 취임 전날부터 개방하겠다고 하니 다만 며칠이라도 일찍 청와대를 비워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깊이 상의해서 그것까지도 협조하겠다. 저가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반응했다면 국민이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했겠습니까?
떠나는 대통령에게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을 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럴 사람이라면 집권 내내 내로남불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참모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정권의 한계입니다. 지금 여당 내로남불당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립서비스라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조차 없는 정당과 무슨 협치를 합니까? 그랬어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이사비용만큼은 깔끔하게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안보 타령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 3주를 허비하고 겨우 조건부 예산 지원을 결정하다니, 그러니까 취임식을 마치고 통일동 임시 집무실에서 얼마간 머무르는 한이 있더라도 청와대는 한 발짝도 발을 디디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하는 짓 생떼입니다. 생떼. 정권 교체로 국민들에게서 박수받는 꼴 못 보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튼 끝까지 내로남불, 소갈딱지 없는 행정으로 나라 살림 인수인계가 이렇게 삐거덕대는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매끄럽지 않은 일을 딛고 일어선 새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길 간절히 빕니다. 성공한 정부가 그래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반쯤 죽여놓고도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받는 정부, 거기에 취해서 연일 실적 홍보에 열 올리는 멍청한 정부는 이 문재인으로 끝나길 빕니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몇 년 전 상납받은 사실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정치인으로 데뷔시킨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 후광을 내세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무마하려고 7억 원이나 하는 돈을 어디에 투자해 줄 테니 둘 사이에 성상납이 없었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만 챙기고 정작 돈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으니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입니까? 그러니 녹음이 흘러나오고 망신이란 망신을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정치 신으로서의 모범은커녕 구태 중에 구태, 청산돼야 할 짓거리는 다 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솔직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이런 인간이 후에 어떤 정치인으로 자랄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은 지방선거와 정권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 불편한 상황이지만 조만간 반드시 대표직에서, 아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주둥이 싸고 솔싹대고 혼자 잘난 척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가리지 않고 나대며 여당에는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야당 대표를 저희는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당에서 뛰쳐나가 봤자 말릴 사람도 없고 오히려 환영 일색일 테니 주식은 듯이 있지만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또 일을 저지를 겁니다. 제버릇 개줍니까?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버릇 개주나 하는 속담이 있죠. 언젠가는 다시 한번 난리법석을 치고 당에 해로운 짓거리를 할 인간입니다. 감사합니다.